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영역 공통 부분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2의 제곱 2의 2 마이너스 루트 2의 2 플러스 루트 2승은 2의 제곱 정답은 4. 3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공비 2번 곱하면 얘가 되고 공비 2번 곱하면 얘가 되고 공비를 2번 곱하면서 얼마가 곱해졌냐면 4분의 1이 곱해졌죠. 그래서 공비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는 2분의 1임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공비를 2번 곱한 거니까 4분의 1 A2. 그래서 4분의 5 A2가 30. 그래서 두 번째 항은 5분의 4를 곱해주면서 24. 두 번째 항이 24인데 공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48. 자, 2번 문제. 분모분자 모두 1차항이니까 1차항의 개수만 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면 정답은 4. 4번 문제. fx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의했다. g의 미분계수 곱해미분법을 이용한 미분계수 찾는 문제네요. 그럼 g'x는 곱해미분법을 가지고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g'e는 2를 집어넣으면 4fe 더하기 4f'2.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서 4배 하면 정답이니까 정답은 16. 다음 5번 문제.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앞에 있는 2분의 파이를 없애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근데 사인이 음수, 탄젠트가 음수인 걸 봐서는 코사인은 양수인 4사분면의 각임을 알 수 있고,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 그럼 사인의 제곱은 25분의 5, 5분의 1이죠. 그럼 코사인의 제곱은 5분의 4가 될 테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 7번 문제. 모든 항이 양수이고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이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그러면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은 2A, 3A, 4A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 될 것이고, 얘를 구하라. 얘는 보자마자 유리화꼴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그마는 늘어놓게 되면 첫 번째 항은 루트 A 플러스 루트 2A분의 1. 두 번째 항은 루트 2A 플러스 루트 3A분의 1. 루트 3A 플러스 루트 4A분의 1. 가다가 15번째 항은 루트 15A 더하기 루트 16A분의 1. 당연히 유리화를 하자.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모는 마이너스 A로 통일될 것이고, 분자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2A, 루트 2A 마이너스 루트 3A 쭉 가다가 루트 15A 마이너스 루트 16A까지.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A고 분자는 다 지워지면서 제일 앞에 있는 루트 A와 제일 뒤에 있는 루트 16A, 루트 16A는 4 루트 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루트 A 나누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분모분자 약분시키고 루트 A로 분모분자를 나누게 되면 루트 A분의 3으로 정리가 될 건데, 그게 지금 2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A 값은 얼마냐면 2분의 3, 루트 A가 2분의 3, 그러면 4분의 9. A가 4분의 9니까 네 번째 항인 4A는 9라고 답을 찾으면 정답. 다음 6번 문제.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1에서 극대값을 갖고 B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갖는 점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겠네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게 되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a가 될 것인데,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려다 보니까 a 값은 12임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얘를 6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값을 가짐을 알 수 있겠죠. a, b를 더하면 정답은 14. 다음 8번 문제. 0,4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이죠. 곡선 밖에서의 점에서의 접선은 y는 x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2 밖에 0,4에서의 접선을 찾는 문제입니다.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을 찾는 방법은 이 접점 좌표를 t로 놓고 푸는 거였죠.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으면 접점의 y좌표는 t3승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접선의 기울기는 t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미분한 다음에 t를 집어넣은 3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임의의 점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1이면서 t, t3승 마이너스 t 플러스 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임의의 점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0,4를 지난다라고 나와 있죠.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3t3승 플러스 t3승 마이너스 2t3승 플러스 t 마이너스 t는 없어지면서 뒤에 상수항 2만 남네요. 2t3승은 넘겨주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t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는 2가 되면서 결국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2면서 마이너스 1, 2를 지난다니까 2x 플러스 4. 그래서 x절편을 찾아라. x절편은 마이너스 2. 10번 문제. 두 곡선 x3승 플러스 x제곱이라는 곡선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이 두 영역의 넓이를 AB라고 하는데 AB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AB가 같다라는 것은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공통이 되니까. 그래서 2차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한 값과 3차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 서로 똑같아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얘기는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서 0부터 2까지 한꺼번에 적분하게 되면 그 적분값은 0이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정리하게 되면 이 적분하려는 함수는 x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k가 될 것이고 4분의 1 x4승 플러스 3분의 2 x3승 마이너스 kx로 적분하여 2 집어넣고 0 집어넣은 값이 0이어야겠네요. 2를 집어넣게 되면 4 플러스 3분의 16 마이너스 2k가 0이 되겠고 결국 2k는 3분의 12 더해주니까 28 따라서 k값은 3분의 14. 다음 9번 문제. fx는 a-루트3 탄젠트 2x라는 함수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b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 7과 최소값 3을 갖는다. ab의 곱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ab는 상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2x 그래프의 모양은 요렇게 생겨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2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b까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뭐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있을 것이고 b는 뭐 여기 어딘가에 b가 있겠죠. 만약에 b가 2분의 파이를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까지를 포함하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b는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의 최대값이 7임을 알 수 있고 b에서의 최소값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0도, 탄젠트의 마이너스 60도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a 플러스 3이 바로 최대값임을 알 수 있겠고, 그래서 a 값은 4. b에서의 함수값이 3, 그럼 a 값이 4니까 b를 집어넣으면 루트 3 탄젠트 2b가 얼마죠? 1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탄젠트 2b는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임을 알 수 있겠고, 결국 2b는 30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의 값은 15도. 15도는 12분의 파이죠. 그래서 a 값은 4, b는 12분의 파이, 둘을 곱하면서 정답은 3분의 파이. 자, 11번 문제.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접하고 AB의 길이가 5, AC의 길이가 3 루트 5, AD의 길이가 7. 그리고 요 두 각은 똑같다. BC와 CD의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는 뜻은 당연히 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요 길이를 찾아봅시다. 내가 이 길이를 A라고 하게 되면 결국 왼쪽 삼각형에서 요 각의 코사인 값을 코사인 법칙으로 찾나, 오른쪽 삼각형에서 요 각의 코사인 값을 코사인 법칙으로 찾나, 어차피 두 각은 같으니까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했을 때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양 옆에 있는 변의 길이 분의 양 옆에 있는 변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마주보는 변의 제곱이 될 것이고,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2 곱하기 양 옆에 있는 변의 길이 분의 양 옆에 있는 변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마주보는 변의 제곱으로 두 값은 같을 겁니다. 2랑 3루트 5를 양변 약분시켜주고 곱해주게 되면 7에 70 마이너스 a 제곱과 5에 94 마이너스 a 제곱의 값이 똑같음을 알 수 있겠고, 마이너스 7a 제곱 넘어오게 되면 플러스 2a 제곱이 되겠죠. 7 곱하기 70, 490에서 5 곱하기 94 얼마죠? 470이죠? 빼면 20임을 알 수 있겠고, 그래서 a 값은 루트 1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 값이 루트 10이면 원의 외접원, 이 삼각형들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을 쓰란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게 되면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2 곱하기 양 옆에 있는 변의 길이 분의 양 옆에 있는 변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마주보는 변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10 곱하기 3 루트 5 분의 60인가요? 그럼 약분되면서 루트 5분의 2.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루트 5분의 2면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루트 12, 그리고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다. 사인 법칙을 써서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을 이용하게 되면 루트 50, 5 루트 2임을 알 수 있겠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5 루트 2. 12번 문제. 실수전 실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n부터 n-1부터 n까지, n이 자연수일 때 n-1부터 n까지는 fx의 절대값은 얘를 만족한대요.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번 하나씩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n이 만약에 1이면 n이 1이면 0부터 1까지는 n이 1이면 x의 x-1, 6x의 x-1은 당연히 이렇게 생겨 먹었겠고,
얘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의 식은 6x의 x-1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fx의 절대값이 얘란 얘기고, 그럼 fx는 그냥 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x축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다음 n자리에 2를 집어넣게 되면 1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는 n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6의 x-1, x-2. 그럼 x-1, x-2의 절대값도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높이도 당연히 똑같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의 식은 6x-1의 x-2의 절대값인데, 당연히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켜 놓은 꼴이기 때문에 모양과 높이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0부터 3까지도 fx의 절대값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3부터 4까지도 fx의 절대값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문제에서 0부터 4까지 뭐라 그랬으니까 이 모양이고, 결국 fx의 절대값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fx는 결국 fx는 얘네들 중에 하나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0부터 4까지 정의된 함수 g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보면 0부터 x까지 fx를 적분하고 x부터 4까지 ft를 적분했을 때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것은 fx가 지금 위에 그림일지 아래 그림일지 모르겠지만 0부터 x까지 fx를 적분하고 x부터 4까지 fx를 적분해서 ft를 적분해서 뺐을 때 그것이 제일 작아야 한다. 그러면 빼서 제일 작으려면 앞에 있는 값은 제일 작아야 하고 뒤에 있는 값은 제일 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x까지는 적분값이 제일 작아야 하고 x부터 4까지는 적분값이 제일 커야 된다를 만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x는 2란 얘기입니다. 그럼 x가 2일 때까지는 적분값이 최소여야 되는 거니까 fx가 이렇게 생겨 먹어야 0부터 2까지의 적분값은 최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x부터 4까지의 적분값이 최대가 되려면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아니다.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그러면 2까지는 적분값이 2까지 적분값에서 4까지의 적분값을 뺐을 때 그게 최소가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한 게 아니고, 얘가 최소여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x가 2일 때, 그러니까 fx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x가 2일 때 얘가 0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 앞에 있는 값이 최소이고 뒤에 있는 값이 최대여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x가 2일 때 최소가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0부터 2까지의 적분값에서 2에서 4까지의 적분값을 뺀 것이 최소값 0이 되려고 한다면 그래프는 4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야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잠깐만요. x가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 그럼 2까지의 적분값에서 4까지의 적분값을 뺐을 때 최소값이 0이 된다.
그럼 0부터 2까지랑 2부터 4까지 적분값이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최소값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x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일단 넘어갑시다. 시험 볼 때 어려운 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13번 문제. 자, 잘 풀리는 문제부터 먼저 쫙 푸는 게 그게 수능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자연수 m에 대해서 m의 12승의 n제곱근 중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의 개수를 fm이라고 한다. 그럼 뭐 fm은 m자리에 2부터 하나씩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f2는 m자리에 2를 읽어넣어서 이제 읽어보면 2의 12제곱 2의 12승의 n제곱근 중 정수가 존재한다. 그럼 n은 2도 있겠고 3도 있겠고 4도 있겠고, 그죠? 얘 제곱근도 있고 세제곱근도 있고 네제곱근도 있고 6제곱근도 있고 12제곱근도 있죠. 그러니까 몇 개예요? 5개. 그러니까 결국 2의 12승 꼴이 되게 되면 요놈의 약수, 1이 아닌 요놈의 약수들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F3은 3을 집어넣으면 역시 마찬가지 5개. 근데 F4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4의 12승은 소인수분해가 2의 24승으로 한 번 더 소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는 24의 약수 중 1이 아닌 걸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 3, 4, 6, 8, 12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겠죠. 8이. 그러니까 8이 24까지. 그럼 몇 개예요? 7개. 그럼 F5는 5의 12승이니까 얘랑 모양이 똑같겠고, F6도 6의 12승은 더 이상 6이 거듭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5. F7도 5. F8, F9가 남았는데 F9는 3의 제곱꼴이니까 3의 24승. 결국 아까 2의 24승 할 때 우리가 7개라고 F4에서 찾았으니까 똑같이 7임을 알 수 있겠고, F8은 8이 2의 3승. 그럼 2의 36승이죠. 그럼 36승의 1이 아닌 약수는 2, 3, 4, 6, 9, 12, 18, 36. 그래서 몇 개가 나와요? 8개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 더해버리면 얼마죠? 8에 40에다가 2, 2개, 3 하나. 그러니까 47.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마이너스 1과 1의 바깥 범위에서는 x,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fx. 그래서 hx라는 함수를 t가 0에서의 우극한, t2에서의 우극한.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t가 0의 오른쪽에서 0에 가까이 온다는 얘기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x. 얘가 의미하는 것은 gx의 x에서의 우극한이 될 것이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t가 0의 오른쪽에서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요게 의미하는 것은 gx의 x에서의 우극한, 얘가 의미하는 것은 g의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출발해보면 마이너스 1과 1의 바깥 범위에서는 y는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요 사이에서는 어떤 fx가 그려질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근데 이 gx 그래프의 x에서의 우극한과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의 곱을 hx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h1은 1을 집어넣으면 이 gx의 1에서의 우극한과
1을 집어넣으면 3에서의 우극한이죠. 그럼 1에서의 우극한은 당연히 얼마예요? 1임을 알 수 있고 3에서의 우극한은 당연히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에서의 우극한, 3에서의 우극한 곱하니까 3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hx는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 가운데 fx가 어떻게 그릴지 모르는데 실수전체에서 연속이다. 다함수 fx. 그러면 지금 gx가 연속인 함수인지도 안 나와 있는데 그래요. 니은은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이에 그려지는 fx가 어떤 함수인지도 안 나와 있고 이 gx라는 함수가 연속이라는 그 말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가운데 그려지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1에서 그러니까 이 hx는 방금 1에서의 h1을 구해보면 1에서의 우극한 3에서의 우극한의 곱은 3이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1보다 살짝 왼쪽으로 오게 되면 1에서 그러니까 1보다 살짝 왼쪽으로 오게 되면 이 1에서 그러니까 요 1보다 아주 작은 요 점에서의 우극한과 3보다 조금 작은 값의 우극한은 서로 곱했을 때 결국 1을 기준으로 좌우가 같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당연히 틀린 말일 것 같아요. 뭐 보기를 봐도 기억이 맞는데 니은이 맞아버리면 바로 답이 3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말. 다음 g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감소하고 감소하는 그래프고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2래요.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2. 그리고 이렇게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이 감소하는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 gx를 가지고 이 hx 그래프를 찾으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음수 그럼 얘도 음수 양수 음수 얘도 틀린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얘도 일단 넘어가 봅시다. 다음 15번 문제. 어려운 건 이렇게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푸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풀어도 아까 우리가 푼 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15번 모든 항의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9번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7번째 항은 7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항은 그러니까 AN 항이 쭉 늘어졌을 때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을 때 얘가 3의 배수면 요놈 둘을 더해서 다음 항이 된다는 얘기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얘네 둘을 더해서 얘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3의 배수라면 3으로 나눈 것이 다음 항이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랬을 때 9번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면 6번째 항 5, 넷, 셋, 둘, 하나 해서
이렇게 갑시다. 얘가 만약에 3의 배수여서 3으로 나눴다면 얘가 21이기 때문에 3의 배수인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얘가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얘네 둘을 더해서 7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아이고, 7번장이 40이구나. 7번장은 40인데 그럼 6번장은 120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해서 40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모든 항이 자연수. 8번째 항, 9번째 항. 그러면 얘를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면 최대값부터 찾으면 얘도 최대여야 되니까 120, 140, 160, 200. 이게 제일 클 것 같은데. 그죠? 40. 얘가 제일 크려면 최대값부터 찾고 있는 거예요. 얘가 제일 크려면 얘네들이 점점점 커져야 되는 거니까 3으로 나누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네 둘을 더한 거. 어차피 얘는 120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커지려면 두 개를 더한 160, 얘도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200. 최대값은 200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최소값은 얘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값이 나오려면 더해서 얘가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더해서 3의 배수가 된 후 3으로 나눠서 제일 작은 놈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얘가 2여야 되는데 그래야 40이라는 3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놈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 3의 배수를 3으로 나눠주면서 14. 그래서 최대값은 200, 최소값은 14. 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기에 답이 없네요. 왜 아닐까? 여기여도 되고 뭐 앞에는 다 될 것 같은데 3으로 나누어서 40이 되었고 3으로 나누어서 40이 되었고 3의 배수가 아니어서 3의 배수가 아니어서 2를 더했다. 그 다음은 값은 38이라는 얘기네요. 얘가 3의 배수가 아니어서 2를 더한 거니까 얘는 3의 배수여서 3으로 나눴고 그러면 맞지 않나? 3의 배수가 아니니까 2를 더했고 얘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2를 더했고 3의 배수가 아니니까 2를 더했고 3의 배수여서 3으로 나눴다. 그러면 214. 9번째 최소값은 14, 최대값은 200. 이렇게 찾은 건데 일단 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일단 여기까지 풀고 이따 와서 다시 고민하면 됩니다. 자, 얘는 16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로그 방정식 문제. 그럼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3x 플러스 2와 진수끼리 곱한 4x 마이너스 8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고 x값은 10입니다. 다음 17번 문제. f'x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fx 찾아서 적분상수 이용하라는 얘기죠. 적분하게 되면 x하승 마이너스 x제곱 0에서의 함수값이 3이니까 적분상수는 3. 2를 집어넣으면 15. 그죠?
다음 18번. 18번도 뭐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뭐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얘의 3배에서 빼면 될 것 같아요. 3배에서 빼게 되면 3ak의 시그마가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아래식의 3배에서 빼버리게 되면 시그마 k가 1서부터 5까지 3ak, 3ak는 서로 없어질 것이고 5-3bk의 시그마 값이 3배에서 뺐으니까 얼마죠? 3배 하면 96 빼버리면 마이너스 41. 근데 얘는 25-3 곱하기 시그마 bk 이게 마이너스 41이란 얘기니까 넘겨서 66 3으로 나눠주면서 정답은 22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와 가속도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0초부터 2초까지의 속도가 나와 있고 2초보다 클 때의 가속도가 나와 있네요. 이때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0부터 2까지 0과 2 사이에서는 속도 함수가 2t 3승 마이너스 8t가 될 것이고 2초부터는 얘를 적분해서 속도 함수를 찾게 되면 3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물론 c는 속도가 갑자기 변할 수는 없죠. 속도는 당연히 연속함수니까 2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2에서의 좌극한은 얼마예요? 0이네요. 그럼 2에서의 우극한도 0이 되려면 2에서의 우극한이 0이 되려면 2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8 마이너스 20. 그래서 0부터 3초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2t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4 t 플러스 2의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시간 속도의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생겼겠네요. 0초부터 2초까지는. 그죠? 이게 바로 요 3차 함수가 될 것이고 2초부터는 그죠? 2초부터는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축이 y축이 2차 함수의 대칭 축이 y축의 왼쪽에 있는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이고 당연히 2차 함수의 일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0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결국 이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을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했네요. 그럼 이 3차 함수 2t 3승 마이너스 8t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이 부분에 음의 적분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2초부터 3초까지는 그냥 이 2차 함수를 적분하면 될 것이고요. 그럼 적분하면 2분의 1 t 4승 마이너스 4t제곱으로 적분하여 2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빼고 t 3승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20t로 적분하여 3 집어넣고 2 집어넣어서 뺄 겁니다.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8, 16, 8, 16, 마이너스 8, 그럼 앞에 건 플러스 8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3 집어넣고 2 집어넣어서 빼면 27에서 8 빼니까 19 2 곱하기 9에서 4 빼니까 5 마이너스 20 그럼 27, 37, 17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정식 예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 자,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 어떻게 푸는 거죠? 미지수를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 그래프 물론 뭐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지만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묶어내게 되면 x 마이너스 3 꼴이 되기 때문에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인데 0에서 x축에 튕기고 3에서 x축을 뚫어버리는 이런 모양이고 모든 3차 함수의 경우에 2대 1이기 때문에 극대값을 갖는 점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k가 되는 것이 양의 실근이 2개가 된대요. 양의 실근. 그럼 양의 실근 k가 되는 여기에 어떤 k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럼 K가 되는 근이라는 건 요 점의 X좌표거든요. 그 X좌표가 두 개여야 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우리는 X가 양수일 때만 쳐다보면 됩니다. X가 양의 범위에서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K는 당연히 여기에 존재해야 양의 실근이 두 개, 뭐 음의 실근은 관심도 없는 거니까요. 이런 모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는 0에서의 극소값인 0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되고 2에서의 극대값은 얼마죠? 2를 집어넣으면 8인가요? 그래서 1부터 7까지 정수 K의 개수는 7개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를 이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밑이 3인 지수함수, 밑이 2인 로그함수.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이 fx 그래프를 그려서 그 함수값이 t가 되는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만나는 점의 개수의 최대값이 4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얘도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일단 x축은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얘만 그려보면 모양만 그립시다. 자,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니다. 0의 왼쪽에서라고 했으니까 0을 기준으로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n이 될 거고요.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x축이었기 때문에 n만큼 빼게 되면 점근선은 마이너스 n이 될 것이고 0까지 계속 증가하는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 0을 집어넣으면 여기 함수값은 9 마이너스 n입니다.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놓은 것이 바로 fx 그래프의 0의 왼쪽 부분. 그럼 0의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얘는 어차피 로그 함수가 0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만 그립을 그립시다. 그죠? 그래요. 이렇게 됐을 때 얘 둘을 다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fx를 그렸을 때 그 fx가 t가 되는 서로 다른 근의 개수의 최대값이 4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4개, 5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이 fx, x축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x축 아랫부분을 뒤집어주고 그리고 얘도 물론 뭐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모든 값을 다 갖기 때문에 얘도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일부분이 들어 올려질 것이고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만나는 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5개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개가 최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뭐 이런 그림이네요. x축이 이렇게 있어서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고 0보다 클 때도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림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 fx가 t가 되는 근이 4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x축이 여기 있으려면 어차피 얘는 이 그래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값을 다 갖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무조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두 점에서 만남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럼 결국 여기서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꺾인 모양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9-n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n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 마이너스 n, 근데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n은 당연히 x축에 좀 잘못됐네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n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당연하고 9 마이너스 n이 x축의 위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 마이너스 n이 양수이어야겠고 단 얘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얘가 0이 되려면 0이 된다면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이라서 절대로 두근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9-n은 0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n은 9보다 작아야 함을 알 수 있겠고 그럼 모든 자연수는 1부터 8까지 그럼 1부터 8까지 다 더하면 얼마예요? 36 이렇게 답을 찾으라는 문제 같습니다. 자 22번 문제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g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4의 값을 구하라. 와 합성함수까지 나와서 되게 복잡하네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f1 플러스 x-1의 f' gx이다. gx의 최소값은 2분의 5이다. f0은 마이너스 3이고 fg1은 6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얘가 항등식이란 얘기예요. 그죠? 항등식. 근데 얘를 보니까 fx, f1, x-1 이렇게 있는 걸 봐서 넘겨서 나누어서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를 만드는 문제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얘가 이 조건은 또 만족하지 않는데 그럼 일단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를 모양은 살짝 아닌 것 같긴 하고 그러면 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냥 뭐 무식하게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뭐 일단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를 모양이 되지 않을까는 그냥 염두에 두고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2차 항은 모르고 1차 항도 모르고 여기 상수항만 마이너스 3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될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fx 는 f1은 얼마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게 f1이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f'gx는 3g 제곱 더하기 2ag 더하기 b를 만족한대요. 이 얘기네요. 근데 b가 그냥 연속인 함수라고만 나와있지 b가 뭐 어떤 다항함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풀 수는 없는 문제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얘를 아까대로 한번 넘겨볼까? fx-f1 나누기 x-1은 f'-gx 그러면 gx의 함수값은 gx의 함수값의 fx의 미분계수 값은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fx 그래프가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뭐 생겼을 때 뭐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하고 뭐 예를 들어 여기에 0,-3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x, 여기에 1,f1이라는 점이 있을 때
1,f1과 x, fx를 잇는 이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우리 바로 평균값의 정의였는데, 여기가 바로 gx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gx의 fx에서의 미분계수가 요 기울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 1,f1과 x, fx를 잇는 이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gx의 순간 변화율이 되게끔 하는 이 gx가 바로 이 gx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gx의 최소값은 오케이. 그러면 나번을 보면 이 gx의 최소값은 2분의 5, gx의 최소값이 2분의 5, 그럼 gx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네. 어렵습니다. gx가 최소값이 2분의 5다. 이걸 어떻게 하면 얘기지? 오케이. 이것도 그러면 별표 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통 영역은 다 풀었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빼먹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12번이었죠, 아까? 오케이, 아까 요 문제였네요. 0부터 1까지는 요렇게,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1부터 2에서 요것들이 바로 fx의 절대값을 씌운 모양이고, 따라서 fx는 얘네들일 수도 있고 위에 거일 수도 있고 아래 거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gx를 아래일지 위일지 모르는 그런 fx를 가지고 0부터 x까지의 적분값에서 x부터 4까지 적분값을 뺀 것이 2일 때 최소값 0을 갖도록 하는 그 fx를 이제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이 그림을 보고 4가지 경우가 생길 것 같다라고 했는데, 4가지가 아니죠. 16가지가 생기겠네. 아닙니다. 4가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쨌거나 2에서 최소값 0이란 얘기는 0부터 2까지와 2부터 4까지의 적분값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두 번째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4가지가 아니겠네요. 다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0부터 4까지. 그 6가지가 되는 것은 0부터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를 가지고 fx의 6가지의 모양을 찾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2에서 최소값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최소값이 0이 x가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요 그림은 2보다 작게 되면 얘의 적분값이 작아지고 얘의 적분값이 커지니까, 그쵸. 만약 여기서 얘는 2일 때 0이 되는 건 맞는데, 2보다 조금 작아지게 되면 앞에 있는 요 값이 더 적분값이 작아지고 뒤에 있는 이 값의 적분값이 더 커져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함수값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탈락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에서 그럼 얘도 탈락이죠. 여기가 2라면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봤을 때, 예를 들어 x가 2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오게 되면 적분값이 더 작아지고 얘가 적분값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얘도 탈락이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얘도 탈락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는 먼저 탈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양인데, 그럼 여기가 만약에 2라면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만약에 2의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적분값이 더 커지고 적분값이 더 작아지니까 더 함수값이 커지는 게 맞죠. 커져야 돼요. 여기서는 함수값이 더 작아져야 되는데 얘는 적분값이 더 작아지고 적분값이 더 커지고 얘가 이보다 왼쪽으로 오게 되면 적분값이 커지죠? 작아지고. 그럼 커지는 게 맞네요. 커지고 작아지고 커진다. 그럼 이 그림 맞네. 근데 여기가 2라면 2보다 오른쪽에 왔을 때 여기까지의 적분값은 더 작아지죠? 그러네요. 얘가 더 작아지죠. 얘는 더 커지고. 그러면 2보다 오른쪽에 오면 적분값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gx의 값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그럼 얘도 아니네요. 그러면 요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이 되겠고, 사인 함수처럼, 물론 2차 함수의 일부분이지만 1, 2, 3, 4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이고, 여기 2분의 1부터 여기 4까지 적분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 면적 하나만 계산해 보면 공식을 이용해서 6분의 2창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 곱하기 적분 구간 길이의 3승, 넓이가 1이네요.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부터 4까지의 적분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 14번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까 이 문제였죠. 이렇게 바깥쪽이긴 하고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감소하는 모양이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네요.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 이거 더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죠? 더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되면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최소값.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인 함수고, 그러면 디귿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요거 이렇게 봤는데, 자, 내가 이 그림을 가지고 hx의 대략적인 증가 감소의 모양만 판단해 보면 우리가 기억에서 이 h,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을 가지고 니은 디귿을, 니은을 가지고 기억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푸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억에서 보면 h1에서의 함수값이 3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건 1에서의 우극한과 3에서의 우극한을 곱한 건데, 만약에 1보다 조금 더 커지면, 예를 들어 1.1의 우극한과 3.1의 우극한을 곱해버리면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살짝 왼쪽으로 오게 되면, 예를 들어 0.9라고 봅시다. 1보다 살짝 왼쪽으로 오게 되면 0.9의 좌극한과 1.9의 우극한의 공 갑자기 음수로 떨어져 버릴 거예요. 음수로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크기를 보게 되면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쪽에서도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그 크기는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우극한의 곱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림 좀 잠깐만요. 그러니까 1에서의 우극한, 3에서의 우극한이 계속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설명하려니까 1에서의 우극한, 3에서의 우극한의 곱은 3이고 살짝 왼쪽으로 와서 0.9에서의 우극한, 1.9에서의 우극한, 아니 2.9에서의 우극한의 곱은 갑자기 음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1보다 조금 더 작아지게 되면 여기 음수가 되는 겁니다.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1일 때의 함수값은 여기에 점이 찍히는 게 맞고 여기는 빵꾸가 뚫리는 게 맞죠. 그 다음 계속 왼쪽으로 가다 보면 0에서의 0까지 오게 되면 0에서의 우극한, 2에서의 우극한을 따지게 되면 역시 음수가 될 것인데 이렇게 올 때 부호 따지지 말고 크기를 보게 되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점점 커지는 게 맞죠.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다가 여기에서까지 다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3에서의 우극한까지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우극한의 곱도 음의 값을 가질 거예요. 물론 크기는 좀 커졌겠지만 음의 값을 가질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까지. 그죠? 근데 얘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오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왼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1.1의 우극한과 0.9의 우극한을 비교하게 되면 둘 다 음수니까 갑자기 양수로 뛰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뭐 계속 양의 값을 띠게 되겠죠. 얘네 둘의 함수값은 음수였고 얘네들은 함수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 h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소값을 갖느냐? 아니에요. 여기 빵꾸 뚫렸기 때문에 이 값은 최소값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 정답은 1번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좀 그 그래프의 증가감수를 조금 어렵게 어렵게 푼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아까 이 문제였네요. 7번째 항은 40이고 만약에 연속된 세 항에서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얘네 둘을 더해서 그 다음 항 3의 배수면 3으로 나눠라 라는 것이고 7번째 항은 70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7번째 항이 70이면 7번째 항이 40이라고 줬죠. 7번째 항이 40이면 얘가 만약에 3의 배수여서 3으로 나눴을 때 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120, 40이 가능해요. 그럼 얘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해서 160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네 둘을 더해서 200이라고 적는 거예요. 얘가 40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지게 되면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을 먼저 찾아보면 이 최대값은 점점점 커져야 되는 모양이고 따라서 더해주고 더해준 거 200이 최대값이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건데 나는 아까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 얘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더해져야 되고 얘가 4의 배수여서 3으로 나눠졌을 때 얘가 제일 작아야 된다. 그래서 40을 넘는 가장 작은 3의 배수인 42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2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난 최대값이 200, 최소값이 14라고 찾은 건데 이게 왜 답이 아니죠? 얘가 2가 될 수 없나? 그러면 얘가
2가 아니야. 그러면 40을 넘어가는 제일 작은 3의 배수 42. 그럼 42 다음이 되려면 만약에 45 얘가 5라면 얘는 15가 되겠고 뭐가 문제지? 그럼 답이 아닌데 얘가 이렇게 되면 맞는데 7번째는 3의 배수면 3으로 나누어라. 3의 배수면 3으로 나누었다.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2를 더했다.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2를 더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답이 아닐까요? 9번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 40 3으로 나누어서 120 그래야 더해서 커지고 더해서 커지니까 214가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38 2 얘는 안 되네요. 그쵸? 저였어요. 얘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 더해서 얘가 됐어야 되는데, 그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어서 더해서 얘가 됐어야 되는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얘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42는 안 된다. 38, 40, 42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45로 가봅시다. 그래야 더 15로 나눠주면서 3으로 나눠주면서 더 작아질 테니까 그러면 더해서 얘가 되려면 얘는 5여야겠고 그러면 더해서 얘가 되려면 얘는 35여야 되는데 그죠? 얘는 3의 배수가 얘도 더해서 얘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 48 그럼 16 그럼 얘는 얼마죠? 8 그러면 32 그죠? 그러면 얘도 될 수가 없죠.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해서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해서 얘가 되는데 헷갈려. 더해서 얘가 되는데 그럼 얘도 3의 배수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해서 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얘도 아니고. 그 다음은 51 17 그럼 얘는 얼마죠? 11이고 33이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눠준 게 맞고 그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어서 더해서 얘가 될 수 없고 얘는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눠주고 3의 배수가 미안요 왜 그가 33이야 29 그럼 얘도 안 되죠. 그 다음 54 18 14 26 이렇게 하게 되면 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57 19 그럼 얘가 17 그리고 얘는 23 그럼 얘도 안 돼요. 그죠? 얘가 음수여야 되니까. 그 다음은 60 20 그럼 얘는 20 20 그럼 얘도 안 되죠. 그 다음에 63 21 그럼 얘는 23 17 얘는 되죠. 요 앞에가 얼마면 되니까 6이면 되니까 맞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최소값은 21, 아니네, 그럼? 뭐야? 얘가 63이면 21, 63. 23, 17, 6. 6 안 되죠. 6이면 얘가 3의 배수인데 3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17이 될 수. 그럼 얘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함정을 다 벗어나야겠네. 22, 그럼 얘는 66, 26, 그럼 얘는 14.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더해서 얘가 되면서 얘는 12로 가는 게 맞네요. 그때 그럼 얘도 안 되는데? 얘가 3의 배수 임으로 3으로 나눠줘야 돼. 그럼 얘도 아니네요. 그럼 23, 69, 29, 11, 18. 그럼 얘도 안 되는데. 24, 24, 72, 32, 32, 8, 24.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눴고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더했다. 이게 다 만족하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최소값이 힘들다. 최소값이 24, 최대값이 200. 그래서 정답은 224. 이렇게 말하는 문제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마지막 문제였던 것 같은데 22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전 최소 연속인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게 아까 요 얘기인 것 같아요. fx의 gx에서의 미분계수는 fx의 gx에서의 미분계수는 1,f1과 x, f1이 있는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다. 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림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근데 gx는 아무리 작아봤자 2분의 5까지밖에 못 간대요. 2분의 5. 그러면 gx가 최소가 될 때가 2분의 5란 얘기니까 2분의 5일 때 그럼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기울기가 오케이,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fx가 있고 여기에 1,f1이 있어서 1,f1과 x, fx를 있는 이 기울기, 그죠? 이 기울기가 gx의 미분계수와 같은 건데 그 gx의 미분계수 그 gx가 최소값이 2분의 5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2분의 5란 얘기 같아요. 그래야 1,f1과 x, fx를 있는 이 기울기 만약에 근데 여기도 있는데 잠깐 이게 아닌가? x, fx랑 1,f1이 있는 기울기 그 기울기가 gx에서의 미분계수 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f1과 x, fx를 있는 기울기는 양수 가다가 여기에서 기울기가 최소가 될 것이고 다시 이렇게 커지다가 양수 이런 모양, 양수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gx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x, fx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으니까 여기가 gx 값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로 오게 되면 살짝 왼쪽으로 오게 되겠죠. 기울기가 점점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값이 2분의 5. 그러니까 그림은 결국 이런 모양을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답을 구해봅시다. 그럼 이 fx는 이 직선을 G1? 그럼 G1은 뭐지? G1 잠깐만요. G1 1에서의 접선 여기가 G 여기가 여기 된다는 얘기.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sub차함수가 1이니까 그냥 3인데 3에서 함수값이 F3은 x는 x-1에 x-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0을 집어넣으면 F0은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b, 그게 마이너스 3이고, F3은 2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 플러스 3a 플러스 b인데 그게 2b라는 얘기야. 그러면 b의 값은 4분의 13, b의 값이 4분의 13이면 3a는 4분의 2, 4분의 15, 4분의 9, 그래서 a 값은 4분의 3. 그러면 fx는 x-1 곱하기 x-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13인데 f4는 3 곱하기 4를 집어넣으면 2분의 3, 4분의 9 더하기 4를 집어넣으면 3 플러스 4분의 13, 4분의 40 플러스 3, 13, 이렇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푼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1에서 1과 x, fx를 있는 이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것이 2분의 5다.
조금 더 다른 설명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그림으로 생겨야겠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fx랑 ax 플러스 b가 만나는 점은 1에서 뚫고 2분의 5에서 튕기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꼴이다를 가지고 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1은 x가 1에 가까워지게 되면 1,f1과 1,f1 있는 기울기는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 기울기는 여기에서의 기울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이런 모양으로 생각해서 여기가 지금 G1이란 얘기고요. 그게 G1이란 얘기고, 그게 지금 그 G1의 fx의 함수값이 6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그 G1이 3임을 알았고 3에서의 함수값이 6이 된다.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고 3에서의 함수값이 6이다를 가지고 13이란 답을 얻었습니다. 좀 어렵네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공통영역의 풀이를 원테이크 문제풀이, 저도 처음 보면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고민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대로 푸는 거는 우리가 실전 문제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테이크로 지금 수능 시험 문제집 올라오자마자 한번 풀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도 곧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